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려고 들어와 주신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주말 동안에는 알아두셔야 되는 이 시장 흐름과 그리고 삼성전자가요. 월요일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에 대해서 주말 동안 완벽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서 많은 내용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주식장 흐름이요. 국내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 흐름의 뒷배경에는 미국 증시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국 증시가 1월 28일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었죠? 이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으로 인해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5일 그리고 2월 6일까지도 우리 국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장전에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린 모습을 연출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막 하한가를 맞았다, 저가, 자 30%까지 빠졌었다 이런 내용이 찍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본장 KRX에서도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꿀팁이 뭐냐면 여기 차트에서 HTS 쓰시는 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클릭하시면 여기 차트 환경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규장만 보기를 클릭하시고 적용한 다음에 확인까지 눌러주셔야지 우리가 이 KRX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표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전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는 거 사실은 대체거래소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는 건 장난질이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아랫꼬리 달린 거 보고 기분 나쁘게 흔들리실 필요 없이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됐던 건 신경 쓰지 말자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금요일 장 초반에는 안 좋았잖아요. 왜 빠졌었냐?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요일장에서도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빠졌던 게 다 말아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금요일날 나스닥 증시를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엔비디아가 8% 가까이 상승해 주었고, 그리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상승해 주었고요. 마이크론 전부 다 올라와 주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나스닥 증시의 하락은 잠시 멈춰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삼성전자 있죠? 장 초반부터는 이 갭 상승으로 시작할 확률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 하락분을 메워주는 상승장악형 캔들 나와주면서 올라와 줄 것이고요. 결국에는 금요일, 목요일날 야수의 심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증시 방어에 힘써주셨던 우리 개인분들 월요일날 장 초반부터 기분 좋은 상승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국내 증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미국 증시죠. 나스닥장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을 해보면서요. 그리고 새롭게 돌아오는 이번 한 주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떠한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드릴 겁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삼성전자의 이 무한한 신고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는요,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신고가라고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월요일날 신고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신고가 달아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유튜브 정책상 이 좋아요랑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를요, 개인분들이 3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해 주셨어요. 거의 9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진행해 주셨죠. 그래서 이 영상을 혹여나 시청하시지 않은 주주분들, 선배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좋은 내용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여나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투매 물량 내보내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좋아요랑 댓글로는 신고가 남겨주셔야지 다른 선배님들도 영상 시청 가능하신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나스닥 지수는요 2.18%나 상승해 주면서 양봉 마감해 주었고요. 그리고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자, 1.97%가량 상승해 주면서 앞전에 분봉을 전부 다 메꿔주는 상승장악형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마감해 주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자, 이게 무려 5.7%나 올라와 주면서 결국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움직임들이 나온다.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준다 라고 하면요, 국내 증시 이 삼성전자도 올라가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뉴욕 증시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도 있을 것이고 메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발 쇼크가 가장 컸어요. 근데 결국 이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투자가 솔직히 지금 실적으로 또 매출로서 찍혀 나오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AI가 거품이 아니냐라는 거품론이 재확산되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것도 우리 반도체 주주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말들을 했네요. 미국 경제방송에서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이들이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AI라는 기술은요,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키워나가야 되는 전반적인 산업이 맞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의무는 아래의 내용으로 일축했어요. 뭐라고 했냐? 오픈 AI랑 엔트로픽 이런 AI 기업들이 이미 200억 달러의 연 환산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AI 거품론을 일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저가 매수 심리가 발동한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증시처럼 엔비디아도 8%가량 상승해 주었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8%, 마이크론, AMD 전부 다 상승 마감해 주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이 주가를 회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로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금리, 이 양적 완화와 관련된 또 좋은 호재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장 마감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6만 1,600원까지도 회복을 했었지만 막판에 조금 흘러내리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 코스피 선물 야간 선물 차트인데요. 금요일 날은 몇 퍼센트 상승으로 끝났느냐? 3.6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장 막판 이후에 코스피 선물에서도 상승세가 나와 주었고요. 나스닥 장에서도 상승세가 나와 주었으니까 월요일 장은 분명히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호재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볼게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케빈 워시, 많은 분들이 이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싫어도 어떻게 됐죠? 검은 월요일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됨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던 이 기대감이 사그라들었죠. 왜 그렇죠?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기존에 매파적 성향을 띈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취임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어쩌면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바로 표명이 되면서 나스닥 증시도 올라가던 게 쫙쭉 떨어져 버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도 여파를 끼쳤던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온 내용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케빈 워시가 기존에 고수하던 매파의 입장을 전면 수정하겠다. 그리고 취임 직후에는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그리고 플러스 양적 완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이 대박 호재인 게 뭐냐면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이게 뭐예요?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증시에 들어오게 되는 돈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가의 상승으로 기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옆에도 나와 있어요. 긴축과 반대되는 말이죠. 바로 양적 완화를 한다. 금리도 내리면서 돈도 더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또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요, 인공지능, 이 AI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물가 자극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구상을 내놓았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어디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요. 그러면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 AI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AI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선, 특히나 반도체주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 없죠. 왜 그러냐? 이 케빈 워시라는 차기 연준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건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금리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돈까지 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급변하면서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그리고 S&P도 전부 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회복을 해주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금요일날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로서는 적어도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나스닥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거시경제적인 부분들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영상에서 다뤄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지 자 꾸준한 시청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이랑 자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은 내용들 확인했죠? 금리가 인하될 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살아나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나스닥 증시가 회복을 해 주었으니 월요일날 우리 삼성전자도 분명히 갭상승으로 시작해 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대체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나스닥이요 2일간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더 깊어졌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어땠어요? 나스닥이 1%대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다른 AI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미국 빅테크 기업들 모두 통틀어서 하락할 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심지어 시간외에서는 더 올라갔었죠.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미국의 반등세가 이미 금요일날 어차피 말아 올려주겠지라는 개인분들의 심리가 적용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월요일날 추가 상승은 나올 겁니다. 갭 상승 분명히 해줄 거고요. 하지만 이 미국 증시가 말아 올려줬던 만큼 올라가준다, 급등한다 이런 기대치는 너무 크게 갖고 계시진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면 좋은 게 뭐냐, 이 미국 시장, 빅테크 이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돈을 쓰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거품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재점화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다가오는 일정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2월 12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맞아요. 옵션 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월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면요, 기계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기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요일날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한 주 내내 올라가줄 수 있는 기대감, 이 1000조를 다시 한번 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아있지만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포는요, 항상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외인 비중이 한때 54%까지나 달했던 만큼 지금은 좀 많이 내려가서 51% 정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합니다. 금요일날도 말아주었지만 결국엔 외국인들이 3조 7천억가량을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코스피에서 더 심했죠? 외국인들이 6조가 넘는 물량을 던지면서 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가권에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외국인들은 이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삼성전자의 현물도 가져가면서요, 그리고 어떤 거요? 선물도 가져가고 그리고 옵션도 가져가고 ETF도 가져가고, 자,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선물에서도 보면요, 지금 누적 매도세가 6조 2천억에 달합니다. 이게 1월 달만 해도요, 3조 4천억까지 자 순매수세가 들어와 주었었는데, 이때 빠진 물량까지 포함하게 되면 벌써 코스피 시장에서 10조나 선물에서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거의 한 달 동안 10조가량의 금액을 우리 코스피 증시, 국내 증시를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옵션 쪽에서도 봤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보다는 이 풋옵션 쪽, 즉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이 삼성전자가요, 완전히 강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상승장이다 라고 보고 있던 우리 지금까지의 시선을요, 이제는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라올 때 보게 되면은 어땠어요? 상승과 가파른 조정, 그리고 가파른 상승과 자 조정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도 보게 되면은요, 자, 이때죠. 우리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증시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4천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자, 달성하고 나서 정확히 어떻게 됐죠? 2달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볼까요? 자, 이 구간에서 코스피 증시, 국내 증시가 출발할 때 자, 어떻게 됐어요? 딱 3천을 찍었습니다. 3,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3달가량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구간들 속에 있어서 자, 5,000포인트를 달성했어요. 근데 아직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항상 이런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3,000포인트를 찍었을 때 국내 증시가 3달간 쉬어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4,000포인트를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2달간의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0포인트를 달성한 지금 이 기간 조정의 형태로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우리 삼성전자 이때는 왜 올라왔죠? 자, 바로 이때요. 네, 맞아요.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10월 3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실적 발표 내용이 좋았으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 주었죠. 근데 발표가 되자마자 11월 3일, 11월 4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2달간은 싫어도 이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올라와 주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만 생각해봐도요. 당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조가 넘는 거금을 차익 실현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이때는 더 심각했죠. 6조가량을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얼마 팔았습니까? 자, 3조 7천억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26년도 실적이 분명히 25년도보다 더 좋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단기 고점 형성한 다음에 저점을 기준으로 찍어볼까요? 자, 얼마까지 빠졌느냐 라고 했을 때 17%가량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혹여나 지금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하셔서 내가 지금 평단가가 14만원, 13만원, 이 10만원대 위쪽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으로 찍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 수익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는요, 결국 수치에 불과합니다. 내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서 분할로든 뭐 전량이든 실제로 내 계좌에 찍혀있는 돈만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수익을 내가 지켜내려면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장도 말아 올려서 올라가 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짚어드리는 위험 구간이 있죠. 시총 1000조 달성. 자, 이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뉴스에서, 기사에서 자, 삼성전자 종가 마감 시조 1000조 위에서 마감했다. 코스피 최초 공룡기업 탄생.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전까지는 관망만 하셨던 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 쌈짓돈을 들고 들어와서 국내 증시, 이 코스피, 삼성전자에 몰려들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딱 그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해요? 이 분할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도 타점, 분할 매도에 대한 기준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공부하셔서 혼자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혹은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체 문자 통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지금 화면 왼쪽에 핸드폰 화면이 하나 생겼을 거거든요. 이게 왜 가져왔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 단체 문자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타점이나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안내드리고 있는 걸 잠깐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본 거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문자 내역 잠깐 또 확인을 해볼게요. 11월 3일날 삼성전자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선물 옵션 합성지표 장 막판에 급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때 매도가 11만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차트로 봤을 때는 이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1월 3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장 초반에 대응을 함으로써 장중 11만 3,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기 고점에서 매도 타점 확실히 잡아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 타점이 나오면 재진입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1월 7일 날도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었고, 이것도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때가 되겠죠? 11월 7일 날 매수 타점 잡고 나서 만약에 비중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면 자, 언제든지 또 타점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1월 25일날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위주로 99,000원에서 안내를 드렸던 만큼, 내가 만약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 중인데 이 분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근데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단체 문자 이거 똑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자,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 통해서 이 삼성전자에 조타점이 나왔다, 그러면 단체 문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안내를 드릴 거고, 매수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주주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요,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후속주 준비해온 게 있는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 받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월요일장에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 줄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일단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셨던 이 주가가 단기간 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항상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때는 결국 외국인들이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음과 동시에 조정 기간이 시작됐었고, 그리고 이 나스닥 미국 증시도 이 거품론에 따라서 언제 이 조정이 심화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한 대응을 미리 준비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말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뭐냐면, 삼성전자는 장기 포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단기간에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가져온 거고, 결국 재미가 있으려면 종목이 쭉쭉 가야 됩니다. 쭉쭉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자, 이 템베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템베거도 얼마든지 달성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의 3요소 있죠? 차트도 보셔야 되고 수급도 보셔야 되고 재료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3요소 중에서 뭐 하나라도 부족했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 동안 내용 확인해 보셔서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장이라도 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10만 전자를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듯이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요, 여기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뭐죠?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사업을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라고 하면,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자, 삼성전자의 추후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어떤 기업이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결국엔 이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로봇과 자동차에서 완전 자율화를 해야 됩니다. 이 자율화가 목표예요. 근데 이 완전 자율화가 되려면 사람의 눈에 이 기능을 하게 되는 이 부품이요, 안 중요할래야 안 중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요,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기업은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이번 기업도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주가 17,000원 할 때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뭐 로봇 기업인지, 뭘 파는 기업인지 모르셨던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17,000원에 있던 게 최근엔 78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40배 상승? 야, 엄청나고 대단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이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꼭 받아 가셔서요,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서 월요일 오전장이라도 포트에 꼭 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는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 기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단체 문자 통해서 마찬가지로 실시간 대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 계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신고가 남겨주시면서 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삼성 보내주시면 시간 상관없이 현대로 안내를 드릴 거고, 전화는 주지 마세요. 안 받을 겁니다. 문자만 삼성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하나, 이건 사담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비용을 받지 않고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신고가만 달아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후속주라든지 아니면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필요 없으신 건지 신기합니다.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떠한 비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그냥 한 번씩 내용이라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우리 21년에 우리 코로나 때죠? 이때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96,000원 10만 전자 간다 이러고 올라가다가 결국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쏟아지더니 8만 전자, 9만 전자의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의 상승은 정말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상승이었던 만큼, 언제까지고 삼성전자가 사실 이렇게 바짝 각도를 세워서 올라갈 수 없는 만큼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구조대 만약 16만 전자, 16층, 17층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번 상승 랠리가 끝나면?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요, 한 번씩들은 받아가 보셔서 이 대응에 대한 기준점 오늘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